그들이 아직 당신을 잊지 못했다는 신호. 소리 없는 절규.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절규가 소리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무게감이 있으며 침묵의 순간, 사소한 행동, 그리고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 속에 숨어 있다. 당신은 그들이 이미 앞으로 나아갔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당신을 오래된 책의 한 장처럼 뒤로 남겨두었다고 믿는다. 그들은 마치 아무것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당신의 부재가 그들의 화려한 삶의 영화 속에서 희미한 배경소음일 뿐인 것처럼.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듣고 이성으로 관찰한다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잊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기보다 스스로를 불태우는 것을 택할지라도. 이 탐험의 여정을 깊이 들어가기 전에 과감하게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나와 함께 달라. 왜냐하면 당신이 곧 읽게 될 내용은 감정적 놓아줌에 대해 당신이 생각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기 때문이다. 내 말을 믿어 달라. 이 글은 그 침묵 속에서도 끌림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어둠 속의 촛불. 칠흑 같은 어둠의 방을 상상해보라. 누군가가 촛불을 켜고 그 깜빡이는 빛이 어둠을 비춘다. 그리고 그들은 떠난다. 발소리가 점점 사라지지만 촛불은 여전히 타오르며 은은하게 거지기를 거부한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미련의 이미지다. 그들은 등을 돌리고 떠났을지 모르지만 그 불꽃, 당신에 대한 그들의 감정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 무관심의 가면 뒤에 숨어서 우리는 종종 침묵이 끝을 의미한다고 배운다. 그들이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전화하지 않고 당신에 대해 게시물을 올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치유되었고 앞으로 나아갔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이다. 침묵이 항상 마침표는 아니다. 때로는 그것이 연극이고 감정적 게으름을 강인함의 외관으로 위장한 것이다. 진정한 놓아줌은 관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시끄럽지 않고 과시적이지 않으며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뒤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앞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느낄 것이다.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말 사이의 침묵을 통해서. 우연히 보내진 메시지,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언급할 때 그들이 조금 더 크게 웃는 방식, 몇 달 전 사진에 갑작스럽게 눌린 좋아요, 또는 그들이 당신의 스토리를 조용히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방식. 그리고 또 다른 진실이 있다. 미련은 항상 그리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때로는 그것이 분노처럼 보인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비꼬는 인형구처럼 관심 없는 척하면서도 여전히 당신의 삶 주위를 맴도는 것처럼, 마치 새로운 행성을 찾지 못한 길 잃은 달처럼. 그들은 당신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들은 당신의 한 버전,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버전에 반응하고 있다. 그리고 그건 그들이 어떤 고백보다 더 그들을 흔들리게 만든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위대한 영혼을 갖고 싶다면 사소한 것들을 무시하는 법을 배워라. 그리고 여기에는 그들이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벌이는 감정적 게임도 포함된다. 하지만 당신의 진정한 존재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명확한 결말을 쫓을 필요가 없다. 그들이 흘린 감정의 조각 하나하나를 해독할 필요가 없다. 당신의 힘은 당신을 더 이상 세우지 않는 것에 에너지를 주지 않는 데 있다. 이 진실로 조금 즐겨보자. 만약 그들이 정말로 당신을 극복했다면 그들은 카페인에 취한 탐정처럼 당신의 디지털 삶을 몰래 엿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좋아했던 노래를 우연히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건 놓아줌이 아니다. 그건 감정적 호기심이며 부정의 요투를 두른 것이다. 오늘 우리는 비밀의 장막을 걷어낼 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눈치채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 미묘한 신호들을 드러낼 것이다. 그들이 여전히 당신의 감정적 이야기에 휘말려 있다는 증거. 비록 그들이 마지막 페이지를 찢어버렸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당신의 자아를 부추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당신의 인식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 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신호들을 보게 되면 당신은 모든 것이 당신의 상상이었는지 궁금해하는 것을 멈출 것이다. 만약 당신이 침묵 속에 앉아서 그들이 당신을 잊었는지 궁금해했다면 이것이 당신의 답이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그림자를 뉴스피드에서, 꿈속에서, 혹은 오래된 추억의 메아리에서 느꼈다면 나와 함께 해달라. 이 글은 그들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고요함, 명료함, 그리고 평화를 되찾는 것에 관한 것이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써달라. 나는 인식을 선택한다. 세상에 알리자. 당신은 더 이상 쫓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관찰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집중해달라. 진실이 다가오고 있다. 신호 1. 시끄러운 침묵. 그들의 침묵은 결코 비어있지 않다. 그것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 침묵이 항상 평화로운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면의 전쟁의 소리다. 그들이 숨기려 애쓰는 전쟁. 메시지도, 전화도, 한밤중의 속삭임도 없다. 오직 침묵뿐이다. 그리고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정말 그렇게 쉽게 앞으로 나아갔나? 나를 그렇게 간단히 잊었나? 하지만 친구여, 모든 침묵이 같은 것은 아니다. 자유의 침묵, 진정한 놓아줌의 침묵이 있다. 차갑고 깨끗하며 마치 불이 꺼지고 문이 닫힌 빈 방처럼. 하지만 여전히 미련을 가진 자들의 침묵은 다르다. 그것은 길게 이어지고 맴돌며 폭풍 전의 습기처럼 공중에 떠 있다. 당신은 그것을 느낄 수 있지 않나? 그 이유는 이 침묵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미결의 상태다. 말하지 않은 것들, 후회, 내면의 논쟁, 두려움, 희망, 이 모두가 소용돌이치며 그들이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설득하려 애쓰는 동안 강을 막는 댐을 상상해보라. 바깥에서는 모든 것이 평화롭고 고요하며 완벽히 통제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압력이 쌓이고 감정이 소용돌이치며 댐의 구조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지하의 흐름이 있다. 그들의 침묵이 바로 그럴 수 있다.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감정이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를 때 숨어있는 곳. 누군가가 진정으로 놓아줬을 때 그들의 침묵은 무게를 가지지 않는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당신의 스토리를 몰래 보지 않고 답장하기 전에 멈추지 않고 당신의 디지털 삶 주위를 그림자처럼 맴돌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있을 때 당신은 신호를 보게 될 것이다. 6개월 전 사진에 갑작스럽게 눌린 좋아요, 공통 친구 그룹에 우연히 나타나는 방식, 또는 당신이 다른 사람과 웃으며 찍은 사진을 올렸을 때 그들의 침묵이 갑자기 모순적으로 변하는 것.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그것이 옳지 않다면 말하지 마라. 그것이 옳지 않다면 하지 마라. 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당신의 반응에도 적용된다. 스토아적 영혼은 설명을 구걸하지 않는다. 그들은 관찰하고 성찰한다. 그들은 침묵을 바라보며 묻는다. 이것은 평화의 침묵인가? 아니면 아직 느끼기를 멈추지 않은 사람의 침묵인가? 당신의 힘은 그 침묵 속에 앉아 그것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는 능력에 있다. 그들이 진정으로 놓아줬다면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멀리서 당신을 지켜보지 않고 당신과 우연히 상호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건 우연이 아니다. 그건 감정의 잔재이고 그들의 자존심이 당신이 더 이상 쫓지 않고 당신 자신을 선택했다는 진실과 씨름하는 것이다. 다음번에 그들에게서 아무 소식도 듣지 않을 때 잘 들어라. 그들의 말이 아니라 여전히 맴도는 에너지를. 이 침묵이 최종적인 느낌인가? 아니면 모순적인가? 만약 후자라면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니다. 당신은 그들의 연기 아래 진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이 바로 당신의 이점이다. 지금 댓글에 써달라. 나는 침묵을 믿는다. 그들에게 보여주고 당신 자신에게 보여주고 세상에 알리자. 당신은 더 이상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침묵이 가장 깊은 진실이 속삭이는 곳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신호 2. 그들은 조용히 관찰한다. 놓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종 앞으로 나아간 척하지만 여전히 조용히 당신을 지켜본다. 그들은 전화하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몇 주 동안 안부를 묻지 않는다. 하지만 어떻게든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 숨어서 관찰하며 당신과 함께했던 삶에서 조용한 관객처럼. 만약 당신이 주의를 기울인다면 신호를 보게 될 것이다. 한밤중의 스토리 조회, 몇 달 전에 올린 사진에 갑작스럽게 눌린 좋아요, 공통 친구 그룹에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 또는 당신이 방금 공유한 것과 이상할 정도로 일치하는 게시물. 현실적으로 보자. 사람들은 특히 의도적으로 침묵을 유지했을 때 당신의 디지털 공간에 반복적으로 우연히 들어오지 않는다. 당신이 목격하고 있는 것은 놓아줌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적 호기심이고 말로 표현할 줄 모르는 갈망이다. 그들은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 없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 창틀에 앉아있는 고양이를 상상해보라.
한때 자유롭게 뛰놀던 마당을 뚫어지게 바라본다. 그것은 창밖으로 뛰어나가지 않고 야옹거리거나 애원하지 않는다. 그저 관찰한다. 경계하며. 그게 바로 그들의 조용한 지켜봄이다. 치유가 아니라 끊임없는 망설임이다. 이를 깨달았을 때 다시 끌려 들어가기 쉽다. 당신의 마음은 희망을 품기 시작한다. 아마 그들이 나를 그리워하는 걸까? 아마 후회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은 혹시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가치를 세우지 않는다. 당신은 그림자와 스토리 조회에 자신의 평화를 맡기지 않는다. 그들이 정말로 신경 쓴다면 그들은 은밀하게 다가오지 않고 명확하고 정직하게 돌아올 것이다. 세네카는 말했다. 모든 곳에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공간 주변 모든 곳에 있을지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당신의 삶 속 어디에도 있지 않다. 그들은 존재하지만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의 힘이 발휘된다. 당신은 반응하지 않는다. 당신은 다시 유혹하지 않고 더 많은 사진을 올리지 않고 그들의 게임에 동참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들을 되찾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기 위해 여기에 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의 평화가 누가 지켜보는지에 달려 있어야 하나? 나의 진보가 떠난 사람 때문에 느려져야 하나? 그들은 여전히 울타리 너머로 몰래 엿보려고 한다. 당신은 공연이 아니며 그들이 지루할 때 다시 읽을 수 있는 책의 한 장이 아니다. 당신은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그것을 읽을 수 없다면 그것을 다시 인쇄하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니다. 그들이 당신의 스토리를 볼 때 그냥 보게 두라. 그들이 오래된 사진에 좋아요를 누를 때 그냥 누르게 두라. 그들이 멀리서 조용한 에너지를 보낼 때 흔들리지 말고 분석하지 마라. 당신의 진화가 인정받지 않아도 진실이라는 것을 아는 힘 속에서 굳건히 서라. 당신은 박수를 받기 위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위해 더 나아진다. 댓글에 써달라. 나는 피드백 없이도 성장한다. 그들에게 보여주고 당신 자신에게 보여주자. 지금의 당신은 더 이상 보이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다. 고요함은 약점이 아니다. 그것은 힘이다. 신호 3. 그들의 감정이 여전히 당신에게 반응한다. 그들이 정말로 아무 느낌이 없다면 당신의 이름이 언급될 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다. 적어도 세상이 그렇게 믿기를 바란다. 하지만 당신이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들의 말이 아니라 반응에 진실을 보게 될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을 언급할 때 그들의 눈에 스치는 흔들림, 갑작스럽게 바뀌는 목소리 톤, 또는 유리를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로운 에너지. 그건 놓아줌이 아니다. 그건 감정의 잔재이고 그들의 입이 잊었다고 말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반응하는 것이다. 그들이 정말로 무관심하다면 당신의 존재는 희미한 배경 소음일 뿐이다. 흐릿하고 멀고 무관하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들을 때 긴장하거나 차갑게 변하거나 비꼬거나 지나치게 방어적일 때 그건 갈등이다. 해결되지 않은 연결이 묻히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다. 고요하고 아름다운 잔잔한 호수를 상상해보라. 하지만 그곳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진실을 드러낸다. 당신의 존재가 바로 그 돌이고 그들의 세상을 뒤흔든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무관심한 척하거나 더 크게 말해 숨기려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도한 보상은 숨겨진 감정의 가장 명백한 증거다. 당신이 신경 쓰지 않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설명하지 않는다. 당신이 진정으로 놓아준 것을 조롱하지 않는다. 당신은 아마 목격했을 것이다. 친구가 그룹에서 당신의 이름을 언급했을 때 그들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것, 또는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시물을 올렸을 때 몇 분 뒤 그들이 당신을 겨냥한 듯한 모호한 인용구를 울리는 것, 누군가가 그들을 당신과 비교할 때 그들이 방어적이 되는 것, 이건 당신의 상상이 아니다. 이건 미련의 조용한 메아리다.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다. 이런 반응을 보고 당신은 그들이 여전히 신경 쓴다고, 아직 무언가가 남아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신경 쓰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다. 반응이 존중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의 감정이 불타오른다고 해서 그들이 당신의 삶의 명확함과 헌신으로 다시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당신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통제할 권한이 있다. 이를 깨닫고 당신은 힘을 찾을 것이다. 그들의 반응은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 그들의 갈등은 당신을 위한 초대가 아니다.
스토아적 사람은 과도한 반응에 반응하지 않는다. 스토아적 사람은 알아차리고 관찰하지만 자신의 입장을 굳건히 지킨다. 솔직해지자 그들이 여전히 동요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다시 무대로 돌아가 그들의 불편함을 달래거나 그들의 편의를 위해 당신의 성장을 줄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당신은 자신의 여정을 존중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 그들의 감정이 당신의 이름에 뒤틀리고 떨릴 때 마음속으로 미소 지어라. 오만함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당신의 평화는 강력하고 그들의 반응은 그들이 당신이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걷기 시작한 이야기의 부분을 아직 따라잡지 못했다는 증거다. 댓글에 써달라. 나는 침착함으로 이끈다. 이것이 당신과 그들에게 당신의 반응이 더 이상 그들의 불안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키자. 당신은 혼란을 쫓지 않는다. 당신은 그들이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 예상치 못했던 침착함이다. 신호사, 그들은 불필요하게 과거를 언급한다. 그들이 추억을 언급한다면 그들은 그 순간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것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무료로 살아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다고, 당신과 함께했던 것이 묻혔다고 말한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그들은 추억을 꺼낸다. 그날 밤 우리가 목적지 없이 몇 시간 동안 차를 몰았던 거 기억나? 또는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를 다시 들었는데 갑자기 너 생각났어. 갑자기 당신은 과거로 끌려간다. 물리적으로는 아니지만 감정적으로는. 그리고 알다시피 그들도 마찬가지다. 진실은 이렇다. 사람들은 그들이 평화롭게 받아들인 추억을 다시 꺼내지 않는다. 그들은 진정으로 놓아준 순간을 대화해서 다시 방문하지 않는다. 그들이 특정한 추억, 특히 웃음, 친밀함 또는 감정적 깊이로 가득한 순간을 언급할 때 그들은 해상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감정적 시간 여행이고 그들의 잠재의식이 그들이 다른 곳에서 찾지 못한 느낌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다. 누군가가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의 대화는 과거에 묶여있지 않다.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감정적 미련을 가지고 있을 때 과거는 그들의 놀이터가 되고 당신은 여전히 그 안에 있다. 추억을 다시 꺼내는 것은 무해하지 않다. 그것은 계산된 것이다. 비록 그들이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일상적인 대화의 틈새로 새어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물을 시험하는 것이며 당신이 여전히 그 느낌을 느끼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그들이 살았던 집을 지나가는 것을 상상해보라. 그들은 더 이상 그 집을 소유하지 않지만 모든 구석과 삐걱거리는 마루판을 안다. 그게 그들에게 추억의 의미다. 그들은 한때 집이었던 곳을 지나가며 그것이 여전히 친숙한지, 당신이 여전히 친숙한지 확인한다. 유혹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다. 감정으로 응답하고 그 문을 열고 싶은 유혹. 하지만 누군가가 과거를 그리워한다고 해서 그들이 당신의 현재에 속해 있다는 뜻은 아니다. 향수는 사랑이 아니다. 추억은 약속이 아니다. 세네카는 말했다. 모든 새로운 시작은 다른 시작의 끝에서 온다. 당신에게 그 시작은 당신의 미래를 더 이상 섬기지 않는 역사에 자신을 묶는 것을 멈춘 순간이다. 그들이 과거를 언급할 때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하나? 당신은 관찰하고 듣지만 그들에게 기울지 않는다. 당신의 가치는 더 이상 당신이 함께했던 좋은 시간에 묶여있지 않다. 그것은 그들의 인정 없이도 당신이 지금 세우고 있는 삶에 묶여있다. 댓글에 써달라. 나는 과거에 살지 않는다. 크게 말하라. 당신 자신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당신의 버전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위해. 신호 5. 그들은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당신과 비교한다. 그들이 비교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했던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심지어 당신이 남긴 빈자리를 채울 다른 사람을 찾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잘 들어본다면 그들의 말 속에 숨은 비교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좋지만 너처럼 침착하지 않아. 그들은 내 이상한 농담을 너처럼 이해하지 않아. 또는 더 은연중에 너는 항상 나를 안전하게 느끼게 했어. 누군가가 여전히 감정적 미련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비교를 통해 그것을 드러낸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틈새로 드러나며 여전히 측정하고 그들이 아직 재창조하지 못한 느낌을 향해 손을 뻗는 것이다. 그들은 새 집에서 걷고 있지만 빛이 다르게 들어오고 메아리가 공허하게 들린다.
당신은 기준이 되었고 다른 모든 사람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세상은 그들이 새로운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미련은 누군가 새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서 항상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새로운 사람의 존재가 당신의 부재를 더 명확하게 만든다. 당신은 그들이 불안정할 때 단단했고 소음에 둘러싸였을 때 평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기준이 되었다. 당신의 존재는 그들이 다른 모든 것과 비교하는 흔적을 남겼다. 하지만 비교를 준비 상태와 혼동하지 마라. 당신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해서 그들이 당신이 성장한 곳에서 당신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10사람의 의견은 그들 중 누구도 당신에 대한 진실을 모른다면 아무 가치가 없다. 당신은 그들의 후회로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 그들이 비교하게 두고 알아차리게 두라. 하지만 당신은 그 장에서 졸업했다. 댓글에 써달라. 나는 기준이다. 그것이 당신의 정신에 메아리치게 하고 그들에게 당신이 그들의 인정 없이도 온전함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주자. 신호 6. 그들은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낸다. 그들의 신호가 바람처럼 변한다면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그건 그들의 폭풍이다. 한순간 그들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심지어 유혹적으로 다가와 당신이 생각하게 만든다. 그들이 돌아오려는 건가?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그들은 차갑고 멀리 떨어져 마치 당신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당신은 혼란에 휘말려 모든 것을 상상한 것인지 자문하게 된다. 혼란스러운 신호는 혼동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적 갈등이다. 누군가가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의 에너지는 일관적이다.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감정적 미련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해진다. 그들은 연락하고 싶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당신을 잊었다고 말하는 이야기를 유지하려 한다. 혼란스러운 신호는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언어이며 당신에게서 오는 편안함과 그들의 결정에 대한 자존심 사이에서 찢겨 있다. 끊임없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전등 스위치를 상상해보라. 잠깐의 따뜻함, 그리고 갑작스러운 어둠. 그들은 당신을 그리워하지만 그것을 말하기 두렵다. 그들은 물을 시험하고 싶지만 익사할까 봐 두려워한다. 그들의 신호는 선택이 아니라 감정, 두려움, 후회의 메아리가 실시간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스토아적 사람은 혼란 속에 사는 사람에게서 명확함을 기다리지 않는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다. 뜨겁고 차가운 신호가 올 때 당신은 그들의 불일치를 반영하지 않는다. 당신은 대조가 된다. 다른 사람이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불꽃.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결코 결정하지 않아도 내가 괜찮을까? 누군가가 당신을 들이거나 내보내야 할지 모른다면 결정은 당신의 것이다. 감정적 불일치는 피곤하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견디며 보이기를 원했던 자신을 넘어섰다. 댓글에 써달라. 나는 혼란을 쫓지 않는다. 세상에 보여주자. 그들의 신호가 깜빡일지라도 당신의 가치는 결코 흐려지지 않는다. 신호 7.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유도하려 한다. 그들이 여전히 당신을 반응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일부를 지고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당신을 그리워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건 그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취약함을 요구한다. 대신 그들은 당신의 시선을 끌 것이라 아는 사진을 올리고 당신의 가슴을 뒤흔들 만큼 모호한 인용구를 남기고 당신이 흔들리는지 보려고 새 사람을 과시한다. 그들은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 사람들은 완전히 치유된 상처를 건드리지 않는다. 그들이 당신을 자극하려 할 때 그건 그들이 여전히 당신에게 감정적 접근 권한이 있는지 보려는 의도적인 노력이다. 그들을 낚시꾼으로 상상해보라. 당신의 물에 낚싯줄을 던지며 가장 작은 움직임이라도 좋아요, 댓글, 환한 게시물을 기대한다. 만약 당신이 미끼를 물면 그들은 강해졌다고 느낀다.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 당신의 감정을 통제했기 때문이다. 그런 도발적인 게시물이나 억지로 짜낸 미소의 사진을 볼 때 반응하지 않기란 어렵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은 힘을 선택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최고의 복수는 당신을 상처 입힌 자와 같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당신은 자아로 응답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다. 당신은 미련 없이 관찰하고 반응 없이 본다.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간 사람은 당신이 보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감정적 미련에 얽힌 사람은 신호가 필요하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피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찌르고 밀어붙인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문 두드림에 답하는 것을 넘어섰다. 당신의 침묵은 어떤 응답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한다. 댓글에 써달라. 나는 내 평화를 지킨다. 그들에게 보여주자. 그들의 최고의 미끼도 당신을 그들의 게임으로 끌어당길 수 없다. 신호 8. 그들은 우연히 연락한다. 실수로 보낸 메시지는 사고가 아니다. 그것은 가면의 균열을 통해 새어나오려는 진실이다. 늦은 밤, 당신은 자신의 길에 집중하고 있는데 팅 메시지가 온다. 아, 잘못 보냈어. 또는 무작위 밈, 구글로 2초 만에 답할 수 있는 질문. 그들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실수였다고, 우연이라고 맹세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진정으로 놓아준 사람에게 우연히 연락하지 않는다. 그런 사고는 감정의 연기 신호이며 당신이 아직 거기 있는지 보려는 작은, 절박한 노크다. 현관 램프 주위를 맴도는 나방을 상상해보라. 그곳에 있어선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빛이 계속 그것을 끌어당긴다. 그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다. 그들은 당신의 궤도로 다시 끌려오고 있다. 자존심이 그들이 정문으로 들어오게 허락하지 않더라도 그런 잘못된 메시지를 볼 때 희망을 품기 쉽다. 아마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하는 걸까? 이건 운명일까? 하지만 운명은 우연한 메시지에 가면을 쓰지 않는다.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있고 싶다면 그들은 명확하게 말할 것이다. 반쪽짜리 노력, 모호한 실수는 두려움이 운명의 껍데기를 쓴 것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당신이 치유해야 할 짐이 아니다. 그들이 우연히 연락할 때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취약함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도 감정적으로 여전히 이용 가능한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스토아적 사람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좋은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이상 논쟁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런 사람이 되어라. 당신은 반쪽짜리 제스처를 해독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당신은 자신의 여정을 굳건히 지킨다. 만약 당신이 답한다면 침착함에서 답하라. 지나치게 설명하지 말고 오래된 문을 다시 열지 마라. 단지 누군가가 한밤중에 문을 두드렸다고 해서 당신의 평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당신은 그들의 삶이 조용해질 때 방문할 수 있는 위로가 아니다. 그들이 만든 부재를 느끼게 하라. 댓글에 써달라. 나는 힘으로 응답한다. 당신 자신에게 보여주자. 당신은 당신의 평화, 성장, 운명을 키우는 것만 받아들인다. 결론, 진정한 놓아줌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진정한 감정적 놓아줌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하지만 조용한 미련은 항상 미묘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단단히 서며 혼란을 절대 쫓지 마라. 당신은 혼란스러운 신호를 해독하거나 오래된 추억을 다시 살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강하고 평화로우며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는 자신을 세우기 위해 여기에 있다. 이 글이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더 많은 콘텐츠를 보기 위해 구독하며 아래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나눠달라. 세상에 알리자. 당신은 평화, 명료함, 그리고 힘을 선택한다. 당신은 더 이상 쫓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이끄는 사람이다.